혹시 내 휴대폰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갔다면 어떨까요? 이게 단순히 스팸 문자 몇 통 더 받겠지 하는 수준이면 그나마 다행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최근 SK텔레콤에서 발생한 해킹 사건, 피해 규모만 무려 2천만 명 이상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절반 가까운 숫자죠. 더 놀라운 건 유출된 정보의 범위입니다. 이름, 전화번호 같은 기본 정보는 물론이고 휴대폰의 마스터키라고 할 수 있는 유심 인증키, 그리고 단말기 고유번호까지 빠져나갔습니다. 쉽게 말해 집 주소와 현관 비밀번호가 한 번에 털린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이게 왜 무섭냐면 다른 기기에서 내 번호로 인증을 받고 그걸 이용해 금융사기나 계정 도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설마 나도 당한 건 아니겠지?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단 3분이면 유출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혹시라도 유출됨이 떴다면 지금 당장 취해야 할 안전조치까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정보일수록 더 많은 분들이 알아야겠죠?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필요한 분에게 공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키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번 SK텔레콤 해킹 사건 피해 규모가 상상 이상입니다. 일부가 아니라 고객 중 상당수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려 2천만 명 이상, 우리나라 국민 절반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름이나 전화번호만 빠져나간 게 아닙니다. 휴대폰의 마스터키 역할을 하는 유심인증키, 그리고 기기의 주민등록번호라고 불릴 수 있는 단말기 고유번호까지 유출됐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이 두 가지가 함께 유출되면 다른 기기에서 내 번호로 인증을 받고 그걸 이용해 은행 계좌 이체, 퇴출 신청, 심지어 내 명의로 각종 서비스에 가입까지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내 휴대폰을 건드리지 않고도 내 이름으로 온갖 범죄가 벌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휴대폰 하나로 은행 업무, 쇼핑, 세금 납부, 심지어 건강보험과 연금까지 관리합니다. 그 열쇠가 외부에 노출됐다면 생활 전반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런 범죄가 바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아무 일 없는 것 같아도 몇 달 뒤 내 명의로 대출이 나가 있거나 누군가 내 계정을 훔쳐 쓰고 있을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건 누군가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 유출 사고를 보면 피해자 중 절반 이상이 처음엔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내 정보가 이번 유출 명단에 포함됐는지 바로 확인하는 겁니다. 좋은 소식은 확인 방법이 정말 간단하다는 거죠.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단 3분이면 결과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 유출로 확인됐을 때 반드시 해야 할 안전 조치 4가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꼭 놓치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정말 중요한 단계입니다. 내 정보가 이번 유출 명단에 포함됐는지 직접 확인해 보는 거죠. 혹시 그거 복잡하지 않나? 하고 걱정하셨다면 지금부터 드리는 설명을 들으시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우선 아무나 무작정 들어가서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만 결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이건 보안을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그럼 준비물부터 확인해 볼까요? 첫째, 본인의 이름. 둘째,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생년월일이죠. 셋째, 본인 명의로 된 휴대폰 번호. 이 3가지만 준비되면 절반은 이미 끝난 겁니다. 여기서 잠깐 14세 미만 고객이라면 조금 다릅니다. 부모님이나 법정 대리인과 함께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가지고 SK텔레콤 대리점을 방문해야 합니다. 혹시 집에 아이 명의의 회선이 있다면 이 부분도 꼭 확인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조회는 휴대폰, 태블릿, 컴퓨터 중 편한 기기에서 하시면 됩니다. 다만 공용 PC를 이용하신다면 조회가 끝난 후 반드시 로그아웃하고 창을 완전히 닫아주세요. 혹시 모르니까 기록도 한번 삭제해 주시면 더 안전합니다. 혹시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싶으신가요? 제가 설명란에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조회 방법과 유출 시 대응법을 정리한 블로그 링크를 남겨두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 뒤 아래 링크로 가셔서 차근차근 따라 해보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3분 안에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유출됨이 뜬다면 그 순간 바로 해야 할 안전조치까지 이어서 설명드릴 테니 절대 중간에 나가지 마세요. 준비물이 다 갖춰졌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조회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고 빠르니까 영상 보시면서 메모만 해두셨다가 바로 시도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어주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SKT 개인정보 유출 여부 확인이라고 검색하시면 관련 페이지가 바로 나옵니다. 혹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링크를 이용하면 불필요한 페이지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접속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 접속하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합니다. 주민번호 뒷자리는 입력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본인 명의로 된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세요. 혹시 2단계에서 번호를 잘못 적으면 인증이 안 되니 숫자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본인 인증 절차를 진행합니다. 휴대폰으로 인증번호를 받아 입력하는 방식이라 몇 초면 끝납니다. 혹시 인증 문자가 오지 않는다면 수신 차단 여부나 네트워크 상태를 확인해 주세요. 이런 사소한 부분에서 멈추면 다시 처음부터 입력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결과를 확인합니다. 결과는 단순합니다. 유출 없음 또는 유출됨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결과가 유출 없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경로에서의 유출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알려드릴 개인정보 보호 습관까지 함께 실천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반대로 유출됨이 떴다면 지금부터 설명드릴 대응 방법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대처 속도가 피해를 줄이는 핵심이 되니까요. 잠시 후에 통신사 신고부터 금융피해 예방까지 구체적으로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공용 PC에서 조회하신 경우에는 반드시 로그아웃을 하고 창을 완전히 닫아주세요. 혹시 모를 보안 위험을 막기 위해 인터넷 기록까지 지우시면 더 안전합니다. 그리고 결과 화면은 휴대폰으로 캡처해두세요. 혹시 나중에 통신사나 금융기관에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조회 자체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유출됨으로 확인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대응 방법을 놓치면 오늘 확인한 의미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바로 이어서 안전조치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결과 화면에 유출됨이라는 단어가 떴다면 그 순간부터는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유출된 정보는 되돌릴 수 없지만 피해를 최소화하는 속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첫 번째, 통신사에 즉시 신고하세요. SK텔레콤 고객센터 번호는 114 또는 1599-0011입니다. 상담원에게 유출 사실을 알리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가 가능한지 바로 문의하세요. 예를 들어 본인 인증 방식 변경이나 유심 재발급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통화 내용과 처리 내역은 가능하면 메모해 두세요. 나중에 증빙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본인 인증과 기기 보안을 강화합니다. 통신사 본인 인증 서비스 비밀번호를 새로 설정하고 휴대폰 운영체제와 설치된 앱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세요. 업데이트에는 보안 취약점을 막는 기능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 한 번의 조치가 큰 피해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의심스러운 연락 차단입니다. 모르는 번호에서 온 전화, 출처 불명의 문자나 메신저 링크는 절대 열지 마세요. 특히 본인 인증을 다시 해달라, 계좌 확인이 필요하다는 급한 말투의 연락은 거의 대부분이 사기입니다. 스팸 차단 앱이나 통신사의 스팸 필터 기능을 활성화해 두면 자동으로 걸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하시죠? 이 기능만 잘 써도 실제로 절반 이상의 스미싱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계좌나 카드 결제 내역을 자주 확인하고 본인이 하지 않은 결제나 이체가 있다면 즉시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하세요. 필요하다면 은행과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출금 대출 정지 서비스를 신청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서비스는 해제 전까지 신규 대출과 이체가 불가능해져 금융 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유출 확인 후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다면 그 순간부터는 피해를 스스로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4가지 조치는 짧게는 10분, 길어도 30분이면 모두 끝낼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서 앞으로 몇 년 동안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면 그건 결코 긴 시간이 아니죠. 잠시 후에는 이런 피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과 혹시 유출 없음이 나왔더라도 해두면 좋은 보안 습관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는 유출이 확인됐을 때의 대응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사실 피해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전 예방입니다. 한번 새어나간 정보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평소에 안전 습관을 생활화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죠. 첫 번째, 공공 와이파이 사용 시 주의하세요. 카페, 지하철, 공공장소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할 때 계좌 이체, 결제, 주민번호 입력 같은 민감한 작업은 피하셔야 합니다. 보안이 강화된 개인 네트워크나 필요하다면 이동통신사의 보안 와이파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사용했다가 정보가 중간에서 가로채이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두 번째, 비밀번호 주기적 변경입니다. 최소 6개월에 한 번은 바꿔주세요. 그리고 단순한 숫자나 생일, 전화번호 조합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대문자, 소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섞어서 만들어야 외부에서 추측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번거롭지 않을까 싶으실 수 있는데 요즘은 비밀번호 관리 앱을 쓰면 복잡한 암호도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2단계 인증 설정입니다. 로그인할 때 비밀번호만 입력하는 대신 추가로 인증번호나 OTP를 요구하는 방식이죠. 은행, 이메일, 쇼핑몰 등 주요 서비스에서 지원하니 설정만 해두면 보안 수준이 크게 올라갑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을 때나 비밀번호가 유출됐을 때 이 한 단계가 마지막 방어막 역할을 해줍니다. 네 번째, 사이트 주소 확인입니다. 개인정보를 입력하기 전에는 항상 주소창을 한번 보세요. HTTPS로 시작하고 자물쇠 모양이 있는지, 주소가 공식 사이트와 동일한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피싱 사이트는 주소를 아주 비슷하게 흉내내기 때문에 잠깐만 방심해도 속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혹시 지금 말씀드린 습관 중에 한두 가지라도 아직 실천하고 있지 않다면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이 습관들은 단순한 보안 팁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차단하는 보험과도 같습니다. 잠시 후에는 오늘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한 FAQ와 핵심 요약을 드릴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시청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신 질문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중 하나라도 궁금하셨다면 지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 유출 없음이 나오면 완전히 안전한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조회는 SK텔레콤에서 공개한 해당 사건의 범위 안에서만 확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경로나 과거의 유출 여부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즉, 결과가 없음이라고 안심하기보다는 앞서 알려드린 보안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는 게 안전합니다. 두 번째, 가족이 대신 조회할 수 있나요? 본인 인증이 필수라서 명의자가 직접 조회해야 합니다. 단, 14세 미만 자녀명의 훼손이라면 부모님이나 법정 대리인과 함께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지참해 대리점에 방문하면 가능합니다. 혹시 자녀명의 훼손이 있다면 이 부분 꼭 확인해 보세요. 세 번째, 유출된 정보는 복구할 수 있나요? 안타깝지만 한번 외부로 유출된 정보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후의 악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비밀번호 변경, 2단계 인증, 금융 보안 강화 같은 조치를 즉시 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속도를 늦추면 그 사이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통신사 외에도 다른 기관을 확인해야 하나요? 네, 필요합니다. 은행, 카드사, 공공기관에서 본인 인증 내역을 점검하고 이상 거래나 로그인 시도가 없는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금융기관의 경우 출금 대출 정지 서비스를 신청해 두면 예기치 못한 금융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말씀드린 답변 중에 나도 이건 바로 확인해야겠다 싶은 부분이 있으신가요? 잠시 후에 오늘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핵심 요약과
안전 체크리스트를 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내용을 들으셨다면 아마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내 정보 정말 안전한 걸까? 그리고 혹시라도 유출됐다면 지금 당장 뭘 해야 하지? 혹시 이번 조회에서 유출 없음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방심은 금물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건 이번 SK텔레콤 사건에 국한된 확인 방법이기 때문에 다른 경로나 과거 유출 여부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깨끗하게 나와도 평소 보안 습관을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게 안전합니다. 반대로 유출됨이 확인됐다면 어떨까요? 그 순간부터는 한시라도 빠르게 대응하는 게 핵심입니다. 통신사 신고, 비밀번호 변경, 금융피해 예방, 그리고 의심 연락 차단까지. 이 4가지 조치를 24시간 안에 끝내는 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모든 과정을 설명드렸지만 막상 직접 하려고 하면 순서가 헷갈리거나 중간에 빠뜨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설명란에 조회 방법과 대응 절차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블로그 글을 준비했습니다. 거기에는 화면 예시, 단계별 설명, 그리고 유출 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체크리스트까지 담았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보시다가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사진과 글을 함께 넣었으니 저장해 두시면 두고두고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내 정보도 유출됐을까? 3분 만에 확인하는 방법과 유출 시 꼭 해야 할 안전조치까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가족, 친구,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떠오르는 지인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